자, 새해 첫 거래일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서 또 새해니까 더 큰 설레임을 안고 투자기에 찾아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네, AI 로봇 시대인데 가속 페달을 밟는 AI 로봇 시대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로봇주 사실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꿈틀거리다가요. 오늘 일제히 상한가 깃발을 계속해서 날리고 있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완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품었다라는 것이 크게 이슈에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펼쳐질 성장주단으로서의 내러티브에 좀 더 시장이 반응할 것인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순환매일 것이다라는 관점 또한 있어서요. 대시세의 연속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로봇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이제 작년이네요. 그렇죠. 작년 11월 달에 네. 2025년도에는 로봇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시발점을 알리긴 했지만 이전의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적인 작동 이외에는 참 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알아서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2023년도, 2024년도에 인공지능이 첨단적으로 너무나 급격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테슬라가 FSD를 통해서 벌써 무인자율 주행차를 거의 이제 레벨 4까지 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인공지능이거든요. 예. 이 자동차가 무인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전에는 센서만 의존을 해서 연산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게 적용이 된다면은 이제는 무인 로봇, 우리가 로봇은 거의 다 무인이지 사람으로 움직이진 않으니까 무인 로봇이 인공지능화되면서 좀 더 빨리 오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예. 왜 당겼을까요? 이거도 하자. 삼성전자는 이번에 미국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잖아요. 거기에 미국 인건비 높은 거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력 구조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많은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이 정도 공언을 했었거든요. 이제 AI가 첨가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자신감이 생긴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공을 던졌으니까 다른 아마 그룹이나 다른 회사에서들도 같은 맥락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사실 로봇의 발달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사진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이전에는 그냥 단순한 로봇이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긴 다음부터는 세상이 좀 바뀌기 시작했죠.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일본에 혼다에서 만드는 그 제품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사실 이전에는 로봇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근데 지금도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휴보하고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현대 자동차가 인수한 레인보우 로봇 옵티머스, 네. 옵티머스도 있고요. 아틀라스, 이거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인수해 가지고서 아마 이게 굉장히 상당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회사다 했었고요.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디지트라든지 옵티머스, 그리고 아폴로, 피규어, 그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원이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온 로봇들이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지금 일본을 제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로봇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 로봇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셨는데 특장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제는 얼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젠 자율주행으로 센서와 그다음에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서 모든 일을 상황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전에 로봇 하면은 휴머노이드 하면 사람과 가깝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고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 사람과 같은 로봇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로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도 이전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산업용 로봇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로봇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10월 2일 오늘장 거래에 마쳤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일봉, 주봉, 월봉 그리고 연봉의 시작이 만들어지는 날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테마가 나타났고 또 여기에 돈이 쏠리게 되면서 플러스권 기회를 줬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1,600여 개 넘는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으로서 오늘 좀 나타났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수급이 아닐까 싶은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움직임 같이 점검해 보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종합 상황 보시면 현재 집계 중인데 코스피는 하락 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도 참 아쉽게 2,400선을 놓아주었는데 0.02% 내려오면서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 2,398.94포인트에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686선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되네요.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좀 들어왔다라는 점 1.24% 상승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사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리고 선물이든 다 매도 우위 포지션이었습니다. 외국인이 2,3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취했는데 거의 대형주 위주로 다 집어 던졌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고 사실 전일과 마찬가지의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역시 매도 우위로 일관됐고요. 코스닥 넘어가 보시면 기관이 조금 들어오기는 했으나 외국인 쪽에서 1,3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현재 찍혀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서요.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는 과거의 영광을 오늘 좀 다시 이름조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종목군들에게 그 후광이 좀 많이 뺏겼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0.38% 강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는 17만 원 선 지켜주는 선입니다. LG 엔솔, 삼바, 현대차와 같은 쪽에 있어서는 모두 약세권 기록했었던 속에서 기아가 0.89%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13% 상승이네요. 자, 이 밖에도 HD 현대중공업이 현재 시가총액 상단 1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8만 9천 원으로 0.52% 상승, 계속해서 조선주 내에서의 플러스권 움직임 잘 가져가고 있다는 점 오늘 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30만 원을 지금 계속해서 위아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속에서 오늘은 30만 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BM이 4% 빠졌고 에코프로도 역시 4% 나란히 마이너스권 보였던 속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5위권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깨지지 않고 자리한 부분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기타 다른 종목으로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 도전을 했었는데요. 28.11%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 밖의 종목들 클래시스가 9.76% 올라왔고요. 일부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계속해서 제 갈 길 가는 종목도 현재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엔캠이 12위권까지 내려온 부분까지 같이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흐름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외국인 수급으로 보자면 사실 아직까지는 희망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나 테마가 살아나고 내러티브에 반응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를 여전히 찾아볼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박영호 대표님 어떤 정리 주실까요? 이번 달에 사실 이제 1일날 12월 달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사상 최고 수출액을 기록한 업종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네.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농산식품, 화장품 쪽인데 2024년도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상 최고 수출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2025년도에는 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업종들이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업종,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가 찍히는 업종, 이런 업종들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많이 내렸다고 무조건 그 저가 저점 매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전히 숫자에 있어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올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치 않겠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로봇은 그렇다면 과연 괜찮은 것인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이유들 언급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씩 들어볼까요? 로봇은 사실 이제 시대 변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그 자동차 제조 공장처럼 아주 이게 단순한 로봇들, 우리가 산업용 제조 로봇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그 시장이 바뀌어가면서 오는 것들이 협동력, 우리가 얘기하는 모바일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하고 같이 하는 이런 협동 로봇들이 대세를 이뤘거든요. 지금 이것이 이제 협동 로봇인데 이제는
이 협동 로봇보다도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 로봇이 대세를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들을 보면은 다리가 이제 두 개가 있었고 움직이는 건데 다리가 두 개 있지 않고 하나만 있으면 없대. 그리고 걸어가지 않고 굴러가면 어때? 이런 것들이 지금 모빌리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모빌리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화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뉴로모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전부 다 이동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모빌리티가 이제 대세가 될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는 AI가 첨부가 되면서 이제는 로봇은 뭐다? 모빌리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빌리티 업종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 뭐 대장주는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겠죠. 네.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예. 아시고 오늘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예. 뭐 강하기는 하겠다는데 지난 11월 달부터 올해 로봇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갈 거라고는 뭐 글쎄요. 아침에 점상을 갔으니까 네. 뭐 강한 움직임이지만 이거 말고도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포인트를 좀 찝어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왜냐하면 거의 전반적으로 오늘 다 반응이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요. 제가 로보티즈라는 회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이 로보티즈라는 회사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SPG 같은 경우에도 감속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로봇 전용 감속기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 좀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과 그다음에 또 뭐 다른 SPG 같은 그다음에 또 있고 이러한 것이 부품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쪽하고 부품주가 관심을 가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타겟 포인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뭐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보티즈.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공략점일까요? 어디까지 좀 노려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로보티즈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관심 용어로 소개도 네. 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로보티즈는 다른 회사하고 좀 다릅니다. 이 회사는 벌써 우리가 구동축에 로봇은 구동축하고 그다음에 회전축인데 이 모듈을 이전부터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도 자체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용 사이클로드 감속기를 생산할 뿐더러 이거와 같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일체형 액추에이터를 생산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한참 뛰어난 회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외 배송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로봇을 지금 현재 제조하고 있고 모바일 로봇용 구동 부품이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이건 지금 눈에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모빌리티 쪽 우리가 움직이거나 이러한 쪽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산업용 로봇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가 로보티즈의 실적이 타 회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뭐 28,000원 정도, 이전 고점 정도 되는데 지지 이탈가는 한 18,000원. 이런 상황에서 18,000원 이탈하기 좀 어렵겠지만은 추가 반등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28,000원까지 1차적으로 좀 보고 계시니까요. 추가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로보티즈에 집중해 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이어서 추가 전략으로요. 유일 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갭을 띄어서 한 18%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전고를 도전하고 있는 로봇주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에 있어서의 저력은 어떨까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우리나라 로봇 회사 중에서는 제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맞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오늘 주가가 오른 건 삼성이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이 유일 로보틱스도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지만은 이전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그룹의 지분의 한 14% 정도를 SK 그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삼성에서 그룹을 14% 정도 레인보우 가지고 있다 이번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유일 로보틱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SK 그룹에 편입될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고요. 이 회사도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 전시회를 다니면서 계속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그 체감한 걸 말씀드리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언급해 주시고 나서 굉장히 그 상승률을 또 우리가 봤는데 추가 움직임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로봇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이어지기를 저희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